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해안 산책로로 이어지는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협의가 쉽지 않아 예상보다 공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부산세관이 새 단장했습니다. 3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부산세관은 143년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는 보존되고 시민 개방 공간은 확충됐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안내에 나섰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해안 산책로로 이어지는 곳에는 제법 경사가 심합니다. 영도구에서도 이 급경사지에 대해 붕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원래 예상했던 기간보다 공사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보상 협의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영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흰여울 문화마을. 쌀쌀한 날씨에도 적지 않은 관광객들로 여전히 북적입니다. 아기자기한 가게들을 구경하고 시원한 바다 풍경을 보기 위해 내려오는 해안 산책로.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일부 구간은 공사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펜스 넘어 보이는 것은 산책로에 쌓인 각종 자재와 자루들. 현재 흰여울 마을 아래쪽 절영 해안 산책로에서는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데 1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사에 관광객도 주민들도 아쉽습니다. 그래도 운동도 할 겸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즐길 겸 이래 갖고 자주 내려가는데 그마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공사가 쉽게 끝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유지 보상 문제가 가장 큽니다. 태풍이 오면 강한 비바람을 바로 맞는 곳이고 노후 주택이 많다 보니 급경사지 정비가 시급하지만 땅 주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계속될수록 공사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대한 공사는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보상이 문제가 되면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쩌면 행정 절차 다 보상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완료가 돼야 저희가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도구는 우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흰여울 해안터널 인근 구간에 대해서는 15일부로 산책로를 임시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과 상관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산책로를 추가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일부 구간은 기반함이 예상보다 깊은 곳에 있어 공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 영도구는 조속히 설계 재검토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안전한 해안 산책로를 주민과 관광객들이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 세관이 20일 청사 리모델링을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관세청과 부산시, 유관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경과보고와 기념 영상 상영, 역사 사진전 관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청사 리모델링은 1970년 건립 이후 노후화된 청사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약 319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습니다. 부산세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883년 부산 해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143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세 행정기관으로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는 보존하고 시민 개방 공간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 안내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2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선임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사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설명회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 서류 준비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규정, 정치자금 회계 처리 등 주요 선거 사무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당은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을 완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등 인센티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단체장들을 향해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한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셈법을 멈추고 6월 선거 전 통합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복원을 제안하며 통합 논의에 즉각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부산 지역 초등학교 3곳이 올해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인근 학교와 통폐합됩니다. 사상 괴법초등학교는 20일 졸업식을 열고 8명의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으며 다음 달 감전초등학교와 통폐합됩니다. 영도 봉삼초는 지난 15일 마지막 졸업식을 마치고 중리초와 통합을 준비 중이며 신선초는 21일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 후 남항초와 합쳐집니다. 올해 부산 지역 공립초등학교 신입생은 18,0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둔 부산 만덕 센텀 대심도 도시 고속화도로를 둘러싸고 진입로 조성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제송동의 한 아파트 인근 완충 녹지 일부를 활용해 대심도 진입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완충 녹지가 도로로 바뀌면서 대심도 개통 이후 경관 훼손과 소음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심도는 다음 달 둘째 주 개통될 예정으로 통행료는 출퇴근 시간 기준 2,500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곳부터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서 먼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폐교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인데요.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이 섬뜩한 농담도 현실이 됐습니다. 지방대 생존에 빨간불이 켜지자 국립대 통폐합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에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 권역에서 통합이 이뤄지는데요. 강원권에서는요,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학교로 통합됩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도립대학교가 국립목포대학교로 흡수 통합되고요. 영남권에서는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취급합니다.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학교 현장에선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이 겪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는 소속 대학이 사라지더라도 일정 기간까지 기존 대학의 학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졸업생이 통합된 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길 원하면 그 역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폐지대학 소속 지방 공무원들은 통합대학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경쟁 채용되도록 하고 교원이나 조교들은 통합대학 소속으로 임용된 걸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도 뒀습니다. 다만 이들 정원은 오는 2030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통폐합의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도 흔들린다고 하죠. 초대형 3개 국립대학교의 탄생. 지역 소멸의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지금까지 헬로 브리핑이었습니다. 해운대구가 한랭질환 등 한파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한파 쉼터와 한파 응급 대피소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는 이달 말까지 관내 한파 쉼터와 한파 응급 대피소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한파 특보 발효 시에는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는 동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모두 79곳의 한파 쉼터와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형 한파 응급 대피소 1곳이 있습니다. 한파 쉼터 중 해운대 인문학도서관과 반여도서관,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하고 해운대 관광안내소와 송정관광안내소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대한에 맞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20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대한. 말 그대로 큰 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20일 아침 기온은 인천이 영하 12.1도, 춘천 영하 11.9도, 안동 영하 7.7도, 목포 영하 4.3도, 부산 영하 1.5도로 전날보다 최고 1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웠습니다. 당분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기온이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건강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최근 5년간 한랭 질환은 1,914건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약 56%를 차지해 고령층에서 한랭 질환의 위험이 특히 높았습니다. 한랭 질환 유형을 살펴보면 고령층은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고 젊은 층은 동상과 동창 같은 국소적인 한랭 질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한파에는 되도록 무리한 외출은 피하고 외출 시에는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파 시에는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을 꼭 하실 때에는 모자나 목도리, 장갑 등을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눈이 쌓여 있는 응달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을 뺀 상태로 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꼭 119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상권에는 건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화재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한 차례 유찰된 10조 7천억 원 규모의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19일 재공고하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는 다음 달 6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와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공사는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첫 입찰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해 경쟁 성립이 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이번 재입찰에서도 단독 응찰에 그칠 경우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한화건설 부문과 HJ중공업 등 23개사가 참여 중으로 추가 참여 업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6시 2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나들목 인근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 3대가 추돌했습니다. 침구류를 싣고 달리던 4.5톤 첫 번째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4.5톤 두 번째 화물차를 추돌했고 이어 이 두 차량을 뒤따르던 25톤 세 번째 화물차가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처음 부딪혔던 4.5톤 화물차 6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 처리를 위해 한 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4km 정도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화물차 60대 운전자 B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해시와 김해연구원이 동남권 순환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지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일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지역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 마산역과 김해 진영역, 양산, 울산을 연결해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하는 광역철도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 고시 이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